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1월 14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죠.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가 있기 전까지 최대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한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브레넌 존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레넌 존슨은 지난 5부 리그 팀과 경기에서 지금 이 선수가 1부 리그 선수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5부 리그 팀을 상대로 전혀 위협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매체에서 이례적으로 존슨에 대해서 수위 높은 비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존슨은 그때 골을 넣었거든요. 전반의 평점이 6.1점으로 전반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연장 후반에 이제 한 골을 추가해버리면서 이제 평점을 세탁해버렸습니다. 평점이 8점대가 나온 존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평점이 8점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매체가 이례적으로 존슨을 엄청나게 비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이번 아스날과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앞으로 사기가 오르고 기세도 올라서 앞으로 연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경기 전에 어떤 선수는 복귀가 가능하고 어떤 선수는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어차피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엔제 감독이 부상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겠지만, 일단 토트넘 내부 소식통이 전하는 현재 부상자 복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 오키프 기자가 토트넘의 부상 상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폴 오키프 기자는 이적 시장은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일단은 부상자에 대한 소식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폴 오키프는 비둘기송이 북런던 더비 스쿼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벤 데이비스는 복귀에 근접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이번 경기 비둘기송이 복귀할 수 있다 라고 폴 오키프 기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죠. 일단 현재 토트넘은 너무 별로입니다. 손흥민, 솔랑키, 그리고 여기 셉셉이까지 좋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비둘기송이 복귀한다면은 솔랑키가 전반에 빡세게 뛰면서 전방 압박하면서 체력을 다 쓰고 후반에 비둘기송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스날과 경기 승리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보면요, 일단 요게 아스날과 이번 시즌에 홈에서 북런던 더비를 할 때 토트넘의 스쿼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가 선발로 나왔지만 아스날에게 1대0으로 패배한 토트넘이었는데, 최근에는 저는 이 수비 진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 스펜스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 벤 데이비스가 이번 경기 나오지 못하면서 일단 또 이런 수비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스펜스가 이번 테머스와 경기에서 휴식을 부여받고 후반 그 이후에나 투입이 되었는데 스펜스가 살라도 잘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르티넬리를 잘 막아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일단 비둘기송이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비둘기송이 골을 못 넣지만 이 선수 보면 조금 짠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응원해지고 싶어지는 히샬리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히샬리송의 활약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소식으로, 이제 영국 매체에서 이례적으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슨을 수위 깊게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존슨에 대해서 수위 깊게 존슨을 비난한 매체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존슨이 테머스와 경기에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모습에 엔제 감독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목부터 벌써 의미심장하죠. 내용을 살펴보면 존슨은 토트넘이 테머스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훌륭한 골을 넣었다. 그렇지만 그의 경기력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인상적이지 않았다. 엔제 감독은 토트넘이 경기 내내 5부 리그 팀을 괴롭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존슨이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인상적이지 않았다 라고 기사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수요일 밤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토트넘이 아이디어를 펼치지 않으면 아스날에게 패배할 수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다. 존스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그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종종 그라운드에서 올 라운드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테머스와 경기에서 존슨의 경기력은 나빴다 라면서 존슨의 통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드리블을 2번 시도했는데 1번 성공했고요. 빅찬스를 1번 놓쳤습니다. 골을 넣어줘야 되는 장면에서 못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키패스를 1번밖에 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정확도가 7개의 시도에서 2번밖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몸싸움 경확도 5번을 시도해서 1번밖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스탯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탯이 1부 리그 팀과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5부 리그 테머스와 경기에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스탯을 보여준 존슨이었습니다. 원래 보통 영국이 다른 기사들은 그냥 존슨이 골을 넣으면은 존슨이 골을 넣었다 하면서 보통 칭찬해주기 바쁜데, 이례적으로 존슨의 세부 스탯을 보면서 존슨을 비난하는 더 부트룸의 기사였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존슨은 이번 시즌 초에 골을 많이 넣으면서 맨시티의 라임 스털링과 비교가 되었다. 득점 외에 4,700만 파운드의 존슨의 최근 활약을 보면 그의 경기력이 탑 윙어에게 필요한 다른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토트넘의 와이드맨 존슨은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안도했을 것이다 하면서 존슨이 테머스와 경기에서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여기 스탯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존슨이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일단 존슨 스스로가 안도했을 것이다. 골을 넣었으니까 요건 먹지 않겠구나 라고 안도했을 것이다 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테머스와 경기에서 골을 넣었는데 그 골은 존슨의 경기력을 가릴 수가 없었다 하면서 존슨이 골을 넣었지만 너무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하면서, 원래 골을 넣으면 이렇게 비난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존슨을 수위 깊게 욕을 하고 있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존슨은 테머스의 수비를 상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끊임없이 무의미한 크로스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존슨의 패스는 실망스러웠고 베르너가 라인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중 공격을 노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르너는 헤더로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닙니다. 근데 존슨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높은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너무 높게 뜨면서 말도 안 되게 높게 뜨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베르너가 헤더를 노리는 선수 유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무의미하게 공중 공격을 유도하는 크로스를 날렸다 라면서 존슨이 크로스를 날릴 때 미친놈인 줄 알았다 라고 코멘트한 더 부트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부트룸이 일단 그래도 축구 전문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매체가 기사를 적을 때 존슨 버킹 크레이지맨 이렇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은 수위를 보면은 베르너가 라인을 이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존슨이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공중 공격을 노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라고 수위 높게 존슨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존슨이 높은 크로스 할 때 미친놈인 줄 알았다 라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존슨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번 기사였는데요. 참 이번 기사는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존슨은 토트넘에서 좌절스러운 선수로 여겨졌고 5부 리그 팀을 상대로 그가 얼마나 아이디어가 없는지를 보여주었는데 충격적이었다 하면서 존슨이 쓰레기였다 라고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 23살의 존슨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존슨의 골 기여도는 크게 줄어들었다 하면서 스탯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최근 10경기 동안 2골을 넣은 존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빵개가 나오면서 이 선수가 받아먹기 능력도 떨어졌고 도움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표를 가지고 와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존슨이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이었다면, 키패스를 뿌려주고 창의적이었다면 아마도 엔제 감독은 존슨을 정기적으로 선발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는 존슨은 그렇지 않았고, 존슨은 지속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살라와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같은 선수도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욕을 먹고 선발 출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존슨은 더 못하고 있다. 토트넘의 빠른 선수가 최근에 보여준 것처럼 존슨은 골을 넣는 것을 멈추었고, 기회 창출, 수비수 제압, 공을 가지고 달리는 올라운드 플레이 측면에서 존슨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이 소튼을 6대0으로 대파한 경기에서 소튼의 10대 선수 타일러 디블링과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토트넘이 측면 공격진을 강화하려는 이유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소튼을 잡았을 때 10대의 타일러 디블링이란 선수와 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이 기사는 설명하고 있는데, 존슨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의 선수에게 또 스카우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존슨의 입지가 현재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계속 존슨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을 구원하려면 엔제 감독에게는 와이드 포워드가 시즌 끝날 때까지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면서 잘해줘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존슨의 활약은 엔제 감독에게 우려스러운 일이다. 존슨은 오브리그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존슨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위협적인 크리에이터이자 드리블러로 떠오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서, 존슨이 오브리그 상대로도 못하고 있고 최근 프리미어 리그 상대로도 못하기 때문에 엔제 감독이 존슨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이 기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기사는 정말 재미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더 붙으름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셉세비를 존슨 자리에 넣어야 한다. 엔제 감독은 존슨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로 오른쪽 윙어로 셉세비를 기용할 수 있는데, 셉세비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10번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였다. 그러니까 셉세비는 현재 공격형 미드필더로 토트넘에서 최고의 선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존슨 때문에 셉세비를 오른쪽 윙어로 넣어야 된다 라면서 존슨 빼고 셉세비를 차라리 오른쪽 윙어로 써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기사에서는 존슨을 계속 까고 있고, 그리고 존슨 벤치 쓰고 차라리 셉세비를 윙어로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상황이 진짜 재밌게 흘러가고 있겠죠. 지금 영국 매체도 드디어 존슨의 실력을 알아차리면서 이번에 이렇게 존슨이 크로스 올릴 때 테머스와 경기를 할 때 미친놈인 줄 알았다 라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니 엔제 감독이 존슨을 아스날과 경기에서는 선발로 쓰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상황이 정말 재미있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이번 아스날과 경기에서는 비둘기송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스날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하도 퐁당퐁당을 하다 보니까 항상 경기 전에 토트넘이 이긴다 라고 말하면 다 달려와서 절대로 못 이긴다 라고 비난 댓글이 적히고는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이 승리합니다. 만약에 그때 지면은 그때 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